나스닥이 또다시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냅이라는 소셜미디어 업체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들을 모두 다 끌어내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다우지수는 상승을 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급락과 대조적인 분위기이긴 한데, 자, 지금 나스닥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거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ELS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ELS 상품들을 꺼내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이죠. 과연 ELS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가, 리스크는 과연 없는가. 자, 얼마나 안정적이길래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하락장을 버텨내는 업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금융업종들인데, 금융업종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받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배당 매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기말 배당만 줬었는데 이제는 분기 배당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슬슬 준비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비단 금융주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배당도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자, 지금 한 주의 중간을 지나가면서 약간의 전환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드는데, 전혀 그럴 기색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악재성 재료, 호재성 재료, 다 섞여가지고, 지금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또, 발표되고 있는 어떤 재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시기가 지난 것, 즉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서 또 이야기에 울거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이제 낙폭이 더 커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 되면서 다우지수만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도 꼬리는 달긴 했어요. 꼬리는 좀 달아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은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2%대 하락을 좀 했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2.35%, 다우지수는 플러스 0.15% 마무리됐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다우지수의 상황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힘든 종목군들은 기술주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주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 기술주 중심의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스닥이 가장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술주의 하락이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소셜미디어 업체인 스냅의 주가가 개장 전에 이미 30%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다가 개장 이후에 무려 40% 이상, 43%인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주가 반토막 난 거예요. 주가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모습인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술주들이 다 같이 비명을 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제 최고 경영자 CEO죠. 대표가 느지막이 직원들한테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어서 분기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원들한테 보낸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2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2분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게 더 기술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지금까지는 1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소매가 어쩌네, 소비가 어쩌네 그랬었는데,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했었던 그런 것들은, 자, 1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이 2분기 실적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냅이라는 기업이 2분기 매출과
조정 에비타. 이 에비타라는 것은 이제 현금 흐름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현금. 네, 현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네, 차감 전 영업이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하여튼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네. 아무튼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전망치 하단을 밑돌 것이다. 네. 그건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당연히 충격 받아야 되겠죠. 네, 스냅이 떨어지는 40%가 떨어졌으니까 메타 7%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메타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떨어진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도 5%가량, 애플은 2%, 아마존도 3% 떨어졌다. 뭐 기술주 중에 다 손잡고 뛰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인데 야, 지금 이런 상황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소매 판매 업체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이 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 정도 올랐다. 의류업체 이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라는 이 회사는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8% 이상 폭락했다. 자, 지금 여기 발표되는 것들은 1분기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 의류업체가 폭락한 부분도 1분기 실적입니다. 뭐 2분기에는 어찌 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제 소비 증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된 것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예상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기술주 쪽에 집중이 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주들은 금리도 인상되잖아요. 금리도 인상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뭐 코로나 특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봤었던 이런 소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 또 기술주들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예전만 못한데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전만 못한데 왜냐면 특수를 누렸던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치를 가지고서 올라갔었던 이 기술주들의 주가는 고평가 논란에 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가격을 조정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쇄할 만큼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는 이중고가 시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이제 구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요, 지금 기술주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들의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뭐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생각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것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2분기의 어떤 기대치 그런 것들은 기술주들에게 상당한 어떤 그 부담감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조금 더 낙관적인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지만 입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표들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다 실망하는 모습도. 오늘도 경제지표들 발표된 거 별로 안 좋았죠. 이번 주에 경제지표들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발표될 것들 그다지 좋지 않고요. 뭐 기대치보다는 더 낮아져 있는 상태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 아시죠?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현금은 쓰레기지만 주식은 그거보다 더 쓰레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뭐 사실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지평 뭐 그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네, 현금은 쓰레기지만 네, 주식은 더 쓰레기 같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 근데 실물 자산도 똑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뭐 그런 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악재가 좀 커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됐다. 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기업 실적, 나스닥의 어떤 고평가 뭐 등등등 이게 다 반영됐다 이거죠. 다 반영돼서
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호재성 재료로 바뀌게 된다면, 즉 해결이 된다.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됐어? 인플레이션 고점이야. 이제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라든지 기업들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 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식으로 하나만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바로 급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 지금 악재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안 올라가냐. 이미 악재가 시장에 다 반영됐으면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갑자기 저렇게 기술주들 폭락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 이거 모르겠다. 뭔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만한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더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기업들에 대한 실망감과 고평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빠지는 모습이고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주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이게 기술주가 그만큼 조정이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나왔던 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테슬라니 뭐 페이스북이니 아마존이니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기초자산 해가지고 뭐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다 같이 하락해서 여기서도 이제 저점 매수 또 막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다만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다는 부분에서 뭔가 뒷받침되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미국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국내 증시도 같이 덩달아서 네, 요동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겠죠. 기술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시작점이 이렇게 네, 훌륭할 것 같진 않은데 이것을 깨부시려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좀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아침에는 항상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많이들 보이다 보니까 ELS 상품들이 이제 매력이 높아진다. 연 27%의 수익을 추구하는 ELS도 나왔다. 연 27%면 와, 요즘 같은 장에서 27%면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 ELS 발행 금액이 5월 들어서 2조 2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주가의 변동성 높아지면서 그냥 네. 발행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투자의 매력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네, 발행 금액을 줄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ELS라는 것이 이제 변동성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가지고 연계를 시켜가지고요. 특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약속된 수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리스크는 좀 있어요. 리스크는 좀 있어. 왜냐면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게 그 일정 구간을 벗어나서 좀 멀리 가버리게 되면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위험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또 수익률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기초 자산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품들이 나왔냐 보면은요. 지금 KB증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데 연 14%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ELS. 근데 아주 충격적인 거는 한국투자증권이에요.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데 무려 연 27.5%의 수익 추구 ELS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막 하락을 하든 뭐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는 관계가 없고 그냥 1년 뒤에 최초 기준 가격의 65%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27%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만기 시점에서 이제 65% 이상이니까 지금 내가 10,000원이에요. 이제 테슬라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후에 65,000원 이상만 나오게 되면 27% 수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일단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품을 내세우는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울 수도 있겠고 또는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면 이제 다 내려간 상황이라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서 혹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피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일정 구간에 갖춰놓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었죠. 홍콩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상품의 설명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네, 돈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뭐 손실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약정을 맺으면은 이제 조기 상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조기에 빨리 털고 끝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기 상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자율이 적어요. 수익률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만기까지 길게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그 시점에서까지 이제 돈이 묶이는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시점에 가기 전에 이제 변동성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좀 상당히 손실을 좀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뭐라 할까요? 진짜 그냥 약간 도박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뭐 아니면 도. 네. 잘 되면 많이 받고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냥, 베팅한다고 봐야 되겠죠? 베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은 일단은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상황 또는 환경에 따라서 뭐 진퇴를 거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랄까 투자 기간도 우리가 좀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되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ELS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딱 묶어놓고 지금 일단 매력적이긴 하겠죠. 지금보다 더 빠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30% 정도 더 빠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홍콩 증시가 그렇게 폭락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폭락하니까 이제 박살나는 그런 상품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지금 바닥으로 생각하더라도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죠. 특히 지금 테슬라 같은 이런 기술주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지금도 뭐 700슬라가 깨졌다 해가지고 뭐 이야기도 많지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오늘도 7%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 상품 투자하실 때는 항상 낙인 배열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 범위 있죠? 그거는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기왕이면 그냥 주식에 투자하시면서 편안하게 전략적 구축하시고 느긋하게 대응하시고 마음 졸일 필요 없고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고 그냥 내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을 때 그냥 LRC 모르겠다, 나 버틸란다, 내 돈인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각자 조금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1년에 27% 수익률은 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세요. 항상 이런 것들, 높은 수익률 뒤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요. 자, 하락장을 버텨내는 금융주들이 요즘에 계속 잘 가고 있죠. 금융주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것저것 다 볼 거 없어요. 그냥 딱 4대 금융지주 있잖아요.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요 네 가지에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나 은행주 없는데요. 이 중에서 그냥 하나 사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하나 사시면 되고, 나 1등을 사고 싶어요. KB 사시면 되고, 1등보다는 2등이 좋아요. 신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어떤 은행이든 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네, 지금 다 같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배당을 잘 챙겨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뭐 KB나 신한, 하나, 우리금융 이런 쪽에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배당 많이 줬죠. 또 특히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을 많이 챙겨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이번 시점부터 상당히 매력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서 실적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금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지금 하나금융의 시가 배당률은 7%대, 그리고 우리금융은 6.8%, 신한금융은 5%, 그 다음에 KB금융도 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률만 따지면 하나금융이 배당이 제일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률에 우리가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뭐 어쨌건 금융주주가
우리가 이렇게 고배당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에 기말 배당만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 배당만 주니까 어떻게 연말에 잠깐 반짝하고 나서 연초에 떨어졌다가 다시 연말에 반짝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중간 배당을 준다. 네. 중간 배당을 준다. 야, 이게 상당히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 확대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 성향을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더 많이 챙겨보겠다.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즉 만약에 배당 성향이 50%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100만원 나왔으면 50만원을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더 많아진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그러면 더 많은 배당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KB금융을 비롯해가지고 이 금융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좋고 또 금리 인상되니까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중간 배당의 실시와 그다음에 배당 성향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는 지금 이게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금융주들이 지금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매수하기 좀 껄끄럽다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은 일단은 올 연말이라든지 이번에 배당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금융 섹터들은 강세를 계속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좋기 때문에 금융주 이야기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살려면 좀 비싸서 못 사요. 그러니까 이미 거들떠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금융주들을 조금씩 갖고 있으면 이 시장이 조정받을 때 방어주 역할도 좀 해주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구축하시는 데도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는데요. 스냅 충격에 나스닥이 급락했다. 기술주들의 몰락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떨어진 것 때문에 큰 문제 없겠지만 위쪽에서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 애들 있죠. 기술주들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가면 얘네들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ELS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물론 이제 수익률만 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 범위에 대한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거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시장이 올라가도 그 종목은 폭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횡령 가지고서 갑자기 마탱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자산을 무엇으로 하느냐, 지수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종목으로 하는 그런 변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가지고서 주가가 더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ELS 상품 진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대응하시고 또 ELS보다는 그래도 주식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하락장에서 버텨내는 금융지주 배당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도 증가하고 있어서 배당 성향도 높인다. 자, 너무너무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또는 이제 내년도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금융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드렸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맞서면 곤란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대신 자기를 이기는 것이 고수익의 비결입니다. 매매에만 집중하면 돈은 숫자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미수의 두려움이나 신용의 두려움, 대출의 두려움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자꾸 감정 통제에 실패하게 돼서 매매를 자꾸 하게 돼요. 이쪽 실패해서 아우씨 열받아 다른 쪽 가. 또 실패해 아우씨 열받아 다른 쪽으로 가. 이 문제가 뭔지 모르고 덤비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막 화가 나고 승질나고 막 밤마다 이불킥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찬물 냉수 벌컥벌컥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감정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주가는 어쨌든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한 거 아니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많이 깨졌다고요? 손실 나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올라가면 수익 나잖아. 수익 날 때는 또 걱정해요. 수익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아우 짜증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손실 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는 떨어지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직은 확실할 수 없겠지만 네, 바닥이 거의 근처에 왔다는 것은 확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눈녹두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감정 통제 잘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막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면 딱 덮어놓고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지금 어차피 시장은 이 정도까지 빠졌다. 근데 더 빠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막바지에 나오는 변동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들 이제 마음이 위축되거나 투자에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 그냥 혹해가지고 팔아먹거나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투자 기준 이럴 때에서 더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네, 멋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